안녕하십니까, 푸른경매입니다. 오늘은 실사용 용도로 적합한 3층 꼬마 빌딩 경매 물건 추천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64%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준신축 상가면서 4차선 대로변에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외관도 깔끔한 모습의 근린 상가인데요. 최근 경매 시장 흐름에 맞춰 경매로 저가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6호선 대흥역과 2호선 이대역에서 도보 500m 거리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도보 7분 거리 내 진출입이 용이한 근린상가의 모습인데요. 바로 뒤쪽에는 서강대학교와 바로 접하고 있고요. 서강대학교 후문에서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대흥로 4차선 대로변 길 건너편 쪽에는요, 숙문 중고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최근 입주한 마포 자이 아파트 1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변 여건은 더욱 좋아졌는데요. 대흥로에서 상가를 바라본 전경의 모습을 로드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가 진행되는 3층 상가의 모습이고요. 건물주가 직접 신축한 상가다 보니까 건물의 외형도 깔끔해 보입니다. 자, 인근에는 서강대학교와 단독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대흥로 4차선 도로에서도 바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산 자이 아파트 1700세대가 최근에 입주한 모습이고요. 인근에는 아연 재정비 촉진구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향후에는 주변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가 경매 물건이고요. 자, 인근 대로변 쪽에 매매나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매를 우리가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자, 지적도의 내용입니다. 4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모습의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소규모 꼬마 빌딩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4차선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근린상가인데요. 서울 지역 내 10억대 근린상가 경매 물건 흔치 않고요. 4차선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근린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실사용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했을 때 주변의 매매 시세 대비 경매로 저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확실한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세한 정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서부 5개 2022 타경 1004 사건이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중앙신용 협동조합입니다. 채무 소유자는 조땡땡 동일한 인물인데요. 자, 마포구 대흥동 23-3번지 한 필지 토지 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용도는 근린시설이고요. 자, 건물 면적은 1층부터 3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면적이 약 50평 정도 내오는 면적이고요. 자, 토지 면적은 31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에서 진행되는 일괄 경매 사건이고요. 자,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22억 7,100만 원인데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4억 5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경매 진행된 과정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건일 때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유찰이 됐습니다. 최저가 80%, 2022년 12월 13일 날 80%의 경매가 진행되는 가격은 18억 1,700이었고요. 토지 면적 대비 나눴을 때 평당 5,800선이었는데 이때도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이 됐고요. 자, 2023년 1월 17일에 최저가 64%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대지 면적 대비 나눴을 때 최저가 14억 5,300이라는 금액은 평당 4,700인데요. 자, 인근 지역에 최근에 거래가 된 단독주택 매매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근생시설로서 경매 최저 금액은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린시설은 인근 지역의 매매 사례, 경매 낙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2022년 5월 달에 본 물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현황이 현재 시점의 매매 가격과 인접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로 나눠서 확인했는데요. 자, 토지 감정평가된 금액은 대흥동 23-3번지고요. 2종 일반 주거죠. 30.85평인데 감정평가된 가격은 20억 9,100만 원인데요. 자, 평당 6,765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토지 가격은 시세에 근접한 금액에 적정하게 잘 감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건물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건물이 평가가 됐고요. 자, 건물 가격 또한 현재 시점에 건축물의 가격 대비 적정한 금액으로 감정이 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억 8천에 감정이 됐고요. 토지 건물 합산한 가격은 총 22억 7,100만 원에 감정이 됐는데 2022년 12월 달에 현재 시점의 매매 가격과 근접한 감정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근린상가는 토지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 23-3번지 한 필지의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30.86평이고요. 국계법에 의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대 보호 구역과 절대 보호 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학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학군에 대한 위해 시설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데요. 경매를 구입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경매에 대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연도별 금액 상승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는 평당 1,362만 원이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년 사이에 가격은 꾸준하게 올랐고요. 2022년 1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1,772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토지 가격은 매년 상승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등기부 내역도 보겠습니다. 최초 건물을 신축한 소유권자죠. 준공이 났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김땡땡이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중앙신협협동조합에서 10억 8천이라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 기준 권위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자,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조땡땡이 대출 금액을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자, 그 이후에 가압류라든지 압류 다양한 채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총 채권액은 21억 8천인데요.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 내역인데요. 중앙신협에 설정된 2020년 10월 6일 근저당 확인했고요. 현재 임차 내역은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근생 건물은 소유주가 점유하더라도 내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내부에 시설물이 얼마 정도 짐이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 물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린상가 전경과 건물 내부 구조와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전경의 모습인데요. 1층, 2층, 3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하고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자, 건축주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외관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오른쪽에 주차 공간도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 남동측 전경과 주변 전경의 모습인데요. 대흥로 4차선 대로변에서 차량을 통해서 바로 접근이 용이하면서 상가 바로 앞에는 보행자 도로와도 인접하고 있습니다. 대흥로 바로 길 건너편 쪽에는요. 최근에 입주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도 인접하고 있고요. 자, 건물이 3층으로 꾸며졌는데 방향이 남향 쪽에 대흥로 쪽을 보고 있는 방향이라서 광고적인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주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지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건축물의 방향과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창문의 배치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건물이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근생 건물을 낙찰을 받게 되면 대부분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층, 2층 내부 면적입니다. 1층은 공부상 실면적은 13평이고요. 2층은 실면적이 한 17평, 3층도 한 17평이 되는데요. 합산했을 때 총 한 5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각 층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계단식 구조로 이용할 수 있는 3층 내부 구조입니다. 자, 건축물 현황도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내용은 없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건물 높이는 12.9m고요. 자, 용도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 3층으로만 지어진 건물이고요. 2017년 3월 달에 준공이란 준신축 건물입니다. 자, 용도 내역을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지어져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소보 5개 2022 타경 1004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23-3번지 한필지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최근 경매시장, 경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의 흐름은 낙찰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또한 감정가 대비 2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6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금액적인 예상 낙찰 가격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꼼꼼하게 권리 분석하셔서 낙찰 가격 선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달 2월달에 진행되는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근생 건물, 주택, 토지 또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저희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